안녕하세요. 이제 전기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간결하게 최대한 빨리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에서도 아까 8단원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앞단원을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전압이라고 하는데, 자, 전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일렉트릭 볼테이지라고 하고, 어떤 도체의 Q 전기량이라고 하고, 끝에 보면은 큰 가로로 쿨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 쿨롱은 전기량이 이동을 하여 W 만큼 W 줄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에너지만큼 일을 하였다면 이때의 전압 V 볼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그래가지고 V라고 하고, 전압은 단위 볼트 또는 V는 Q분의 W라고 합니다. 그래서 W의 단위 기호는 줄, Q 전기량의 단위 기호는 쿨롱이라고 해서 줄 퍼 쿨롱이라고 하고, 이 줄 퍼 쿨롱과 같은 단위 기호가 뭐예요? 그래서 볼트라고 해요. 그래서 외울 때 꼭 그 단위 기호를 잘 기억하시고, 이 줄은 뭐였지? 하고 W를 생각을 하시고, 쿨롱은 뭐였지? 하고 Q라고 생각을 해서 Q분의 W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더 파생이 됩니다. 다음 장을 보면은 전압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에너지의 차이, 전위차로 인해서 전압이 발생을 하고요. 즉 전기적인 압력의 차를 말한다라고 해서 V는 Q분의 W라고 하고, W의 단위 기호는 줄, Q 단위 기호는 쿨롱. 그래가지고 끝에를 보시면은 줄 퍼 쿨롱 또는 볼트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파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V는 Q분의 W. 그래서 얘를 두 개의 위치를 바꾸면은 Q는 V분의 W 이게 되고요. 또는 W는 해서 분모에 있는 Q를 반대편으로 넘겨서 이제 곱하기 Q를 해주면은 QV, 그래서 W는 QV가 나옵니다. 또는 W 전력량이라고 해서 PT가 있습니다. 그래서 P는 나중에 이제 또 나올 텐데요. 그래서 관련이 있어가지고 제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P는 VI라고도 하고, V는 오므법칙 IR을 넣어서 곱해서 V 곱하기 IR을 해서 I 제곱이 되고 I 제곱 RT. 그래서 이렇게 I 제곱 RT도 나옵니다. 또는 P는 R분의 V자승 T라고도 합니다. 여기 I에다가 R분의 V자승을 넣어서 I제곱 RT는 R분의 V자승 곱하기 RT를 해서 없어지면서 R분의 V자승 T라고도 이렇게 파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을 조금 알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식이고, 전압에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전력이라고도 표시를 하고, 전위차를 만들어주는 힘을 기전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전력의 기호는 E라고도 하고, 단위 기호는 볼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압과 동일이라고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I란 걸 배울 건데요. 그래서 전류라고 해요. 그래서 일렉트릭 커런트라고 해서 전기 회로에서 에너지가 전송이 되려면 전하의 이동이 있어야 된다. 이 전하의 이동을 전류라고도 한다. 그래서 I라고 하고, 단위 기호는 이렇게 보시면은 A라고 써 있어요. 얘를 암페어라고 해요. 그래서 단위 기호는 암페어라고 하고, I는 전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전류는
이렇게 큰 툴로 두 개가 있습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의 크기라고도 하고, 이제 I는 T분의 Q라고도 해요. 그래서 I는 전류, T는 시간. 그래서 Q는 쿨롱, T는 세크. 그래서 이 쿨롱 퍼 세크와 같은 게 암페어라고도 해요. 그래서 쿨롱 퍼 세크는 암페어라고도 한대요. 그래서 I는 T분의 Q고, 또는 Q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T를 반대편 위쪽에 보내면은 Q는 IT라고 해서 어떤 도체의 단면을 1초 동안에 Q쿨롱의 전하가 이동을 할 때 통과하는 전하의 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데, 이 전류 안에도 이제 전자가 있어가지고 전자는 음에서 양으로 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전압과 전류를 조금 알았고, 이제 저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항은 이제 큰 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의 크기라고 하고, 이제 나중에는 전기 저항도 나와요. 그래서 R이라고 하고, 얘는 단위 기호가 5옴 또는 옴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R은 말 그대로 레지스턴스, 저항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은 이렇게 전기 저항과 고유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저항은 아롬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의 크기라고도 하고, R은 고유 저항이라고 해서 로우 A분의 L이라고 하고, R은 로우 A분의 L, 저항은 고유 저항 도체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데요. 저항, 전기 저항은 L,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한대요. 자, 그래서 L은 길이라고도 하고, 또는 A는 단면적, 로우, 일명 고유 저항, 단위는 옴퍼미터인데, 이 고유 저항의 단위 옴미터, 요거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쓰지만 전선을 이제 앞으로 제곱밀리미터 또는 스퀘어로 나타내므로 1옴 또는 10의 6승 옴 스퀘어 퍼 미터로 나타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항은 일정하다. 그래서 온도의 한계를 넣으면 저항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는 다음과 크기가 같다라고도 한대요. 자, 그래서 고유 저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고유 저항은 밑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로우라고 하고, 단위 기호는 옴미터라고 해서 두 선의 말 그대로 여기에 고유 저항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는 전류를 흐를 수 있는 도체라고 해서 얘를 고유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기 저항과 고유 저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을 보면은 저항의 직렬, 병렬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항에는 좀 전에 레지스턴스라고 해서 R이었는데요. 왼쪽은 직렬이고 오른쪽은 병렬입니다. 그래서 저항의 직렬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R1, R2라고 하고, 이 둘을 합친 거를 일명 R0라고 해서 합성 저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항의 직렬 뜻을 뭘 잘 기억해야 되냐면, 이 전류는 일정, 전압은 분배. 길은 하나밖에 없어서 전류는 일정하고 전압은 각각의 전압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R0는 R1 플러스 R2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또는 이렇게 밑에가 또 있는데요. 이 R 시리즈라고 해요. 그래서 RS라고 했는데, 같은 저항, 말 그대로 저항의 직렬에서 저항이 두 개가 만약에 2옴
2옴일 때 RS는 NR로 해서 2개 곱하기 2옴 해서 4옴 이렇게. 그래서 합성 저항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또 다른 방식으로 밑에를 보면은 얘는 분압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압 법칙이라고 해서 저항의 직렬일 때 V1은 IR1이라고 해서 I는 R0분의 V를 해서 R0는 직렬이니까 R1 플러스 R2분의 내거 R1 곱하기 V라고도 합니다. 또는 V2는 I는 R2라고도 하고 R0분의 V를 해서 R0분의 R1 플러스 R2분의 R2V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압 법칙을 잘 좀 알아주시고요. 저항의 직렬에서는 분압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른쪽을 보시면은 저항의 병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병렬은 보통 이렇게 저항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1이고 R2라고 하고, 이 둘을 구할 때는 일명 합성 저항, 전류가 분배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I 전체 전류가 흐르면은 I1 그 다음에 I2 그래가지고 R0는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라고도 합니다. 또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분의 1이라고도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저항의 병렬일 때는 전압이 일정해요. 그래서 전압이 일정, 그 다음에 전류는 분배한다 라고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합성 저항은 이제 이렇게 구한대요.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는 각 저항의 크기가 다른 경우, 이제 R 패트리얼, 그래서 병렬일 때는요, N은 개수라고 해요. 그리고 R은 만약에 저항 값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병렬로 2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5옴, 5옴이래요. 같은 저항일 때 가능한 식이에요. 그래서 5 플러스 5분의 5 곱하기 5를 하면은 10분의 25가 돼서 2.5가 떨어지는데요.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은 저항일 때는 N 2개 분의 몇 옴? 5옴을 해서 2분의 5를 해서 2.5옴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I1과 I2를 구할 때 나오는 식이에요. 그래서 I1은 R1분의 V고 R1분의 1 곱하기 V는 I R0 해서 병렬. 이제 이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R1 날아가면서 이 값이 나와요. 그래서 I1을 구할 때는 R1 플러스 R2분의 R2I라고도 하고, I2를 구할 때는 R2분의 V, R2분의 1,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해서 R2 날리면서 R1 플러스 R2분의 R1I. 그래서 남의 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I1을 구할 때는 R1 플러스 R2분의 R2I고, I2를 구할 때는 R1 플러스 R2분의 R1I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압 법칙이 아닌 얘는 분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저항의 직병렬을 조금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또 저항의 직병렬 다음이 또 있어요. 전지의 직렬 병렬도 있어요. 이렇게 전지의 접속에도 일명 전지가 직렬로 되어 있냐 병렬로 되어 있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전지의 직병렬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전류는 전하량 일정하고 이렇게 전압이 분배한대요. 그래서 얘는 저항의 직렬 전지의 접속에서는 키르호프의 이 법칙, 일명 시그마 전압 강화는 시그마 기전력과 같다라고 해서
I는 NR 플러스 R분의 NE라고도 합니다. N은 개수고요. 뭐가 전압이 분배되니까 전압을 곱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NR 플러스 R분의 NE라고도 하고, R은 외부 저항이라고 하고 N개의 건전지, 내부 저항, 기전력. 그래서 이렇게 전지의 직병렬을 구할 때 하는 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안에 전지 안을 잘 기억해 주시고, 이 전지 안에 외부 저항과 내부 저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안에는 내부 저항 R이 있고, 이제 여기에는 기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저항의 병렬이 있어요. 그래서 전압을 일정하고 전류량 분배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키르히호프의 1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유입 전류는 시그마 유출 전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I는 N분의 R. 앞전에 저항의 직렬에서는 NR이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저항의 병렬에서는 똑같이 R 페트리올은 N분의 R을 해서 역으로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얘는 아까 NR이었고 N 시리즈는 NR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I는 NR 플러스 R분의 E라고도 합니다. 어차피 전압은 일정하니까 그냥 전압만 내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 컨덕턴스가 있어요. 그래서 컨덕턴스는 이제 I 전류를 구할 때, 아까 전에 전류 I는 R분의 V였는데 얘를 다르게 파생하면은 R분의 1 V가 돼서 이 R분의 1을 G라고 돼요. 이 G를 컨덕턴스라고 돼요. 그래서 컨덕턴스 모라고도 하고 일명 지멘스 QS, 전류 흐르기 쉬운 정도로 나타내는 정기적인 양이라고도 한대요. 그래서 GR은 G분의 1. 그래서 이 두 개를 바꾸면은 G가 되고 단위는 모가 돼요. 그래서 G는 R분의 1이라고도 하고 또는 로 L분의 A라고도 하고 로분의 1 곱하기 L분의 A를 해서 시그마 L분의 A 모라고도 한대요. 그 다음에 전도율이라고 하는데 이제 컨덕턴스 시그마라고도 하고 단위는 모 퍼 미터 또는 옴의 마이너스 1승 퍼 미터 또는 지멘스 퍼 미터라고도 합니다. 또는 고유저항과 전도율의 역수 관계에서는 시그마는 로우분의 1이라고도 합니다. 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콘덴서 또는 정전 용량 또는 커패시턴스라고 해요. 그래서 콘덴서는 말 그대로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표시하는 양이라고 하고 C라고 하고 단위 기호는 패럿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라고 표시를 한대요. 그래서 C는 여기 안에서 이 콘덴서 안에서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을 표시하는 양이라고도 한대요.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은 콘덴서에도 똑같이 직렬과 병렬이 있습니다. 콘덴서의 직렬은 이렇게 생긴 게 직렬이고요. C1, C2. 그 다음에 콘덴서의 병렬은 이렇게 병렬로 C1, C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덴서의 직렬은 이렇게 전압이 분배, 전하량을 일정을 하고, 그래서 C0는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라고도 해요. 그래서 앞전에 저항의 직렬하고 저항의 병렬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직렬일 때는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라고도 하고, 콘덴서의 이제 각 단자에 인가되는 전압 이제 나오는 값이 V1은 C1분의 Q는 C1분의 1 곱하기 C1 플러스 C2분의 C1 C2에서 V라 해서 C1을 날리면서 C1 플러스 C2분의 C2V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V2는 C2분의 Q라고 해서 Q는 C0V를 해서 C2분의 1 곱하기 C1 플러스 C2분의 C1 C2 해서 C2 날아가면서 나오는 결과값.
그래서 이게 콘덴서의 직렬값이고, 그 다음에 콘덴서의 병렬에서는 말 그대로 전압이 일정하고 전하량이 분배합니다. 그래서 C0는 C1 플러스 C2라고도 해요. 그래서 각 단자에 인가되는 전하량은 Q1은 C1V라고도 하고, V는 C분의 Q 해서 C0, 콘덴서의 병렬이니까 C1 플러스 C2분의 Q, C1 플러스 C2분의 C1Q라고도 하고, Q2는 C2V라고 해서 C0분의 Q1 해서, Q 해서 C1 플러스 C2분의 Q라고도 한대요. 그래서 C1, C1 플러스 C2분의 C2 곱하기 Q라고 해서 오른쪽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이거를 좀만 잘 봐주세요. 자, 그래서 저항의 직렬 병렬하고 비슷한데 그 값이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이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항의 전기 이론에서 나오는 거였고, 이제 여기서 더 많이 나와요.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이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